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가동을 언급한 가운데 도내 입주업체들 모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아파트 관리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남더라도 업무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장애인들이 줄줄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공단 측이 사직을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지만 춥겠습니다. 동부 산간 지역은 점차 건조해져 산불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가동을 언급했죠.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도내 개성공단 업체들 모두 북녘의 일터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내일을 생산했던 도내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를 부담하며 동남아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분위기는 예년과는 사뭇 다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개성공단 재가동 언급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기대를 갖고 있죠. 재가동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유엔 대북 제재마저 최근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사업이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다 미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국제사회 압박 강도가 누그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7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놔두고 온 시설과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북뿐만 아니라 시설 안전장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당 최고 3억 정도 긴급 경영 안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꼬인 실타래가 언제 풀릴지 시선은 조만간 성사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회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신년회를 열었지만 지역을 위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신년회에는 정치, 정재계 인사 외에도 송하진 도지사 등 시도지사들도 참석했지만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새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어제 광주에서 담배식을 겸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로 선거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오는 8일까지 인사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계획이어서 연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지만 이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원들인데요.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 부담에 감원을 결정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1,200여 세대가 사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32명인 관리원을 24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관리비 절감 때문인데 작년 대비 10.8% 오른 법정 최저임금이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천상 최저임금이 이제 오르니까 우리들이 이제 부담이 되지. 당장 다음 달 8명이 그만둬야 하는데 생계가 달린 관리원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걱정도 하고 그래요. 관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세대당 한 10,000원 차이 나더라고. 8명 자르는 게 보니까요. 다행히 해고를 피하더라도 감당해야 할 일은 크게 늘었습니다. 2,00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관리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니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 거를 내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아파트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인력을 줄여왔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 만큼 일거리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아파트들은 임금 인상 대신 탄력 근로제를 적용해 관리원의 휴식 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온전히 주민관리비로 부담하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일부 아파트 관리원들에게는 매 겨울마다 감당해야 할 칼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콜센터 상담원으로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알고 보니 본인 의사로 쓴 사직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콜센터 무기계약직으로 장애인 3명을 뽑았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지난달 공교롭게 이들은 모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공사 측이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센터장님이 갑자기 가져오시면서 종이들 이거 사직서 쓰라고. 일반인 분들도 한 달은 좀 힘든 것 같은데 장애인은 더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A씨는 수습기간 업무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퇴사할 의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7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공단 측은 수습기간을 지켜본 결과 A씨가 업무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퇴사를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받아고 와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자기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지 말라고 이런 거 네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얘기하고 와라. 공단 측은 다만 채용 과정에서 미숙함은 인정했습니다. 뽑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배치하고 나서 왜 뽑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만에 하나 퇴사를 종용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직원임에도 일반인과 수습기간이 동일한 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의뢰했으며 노동위는 공단 의견을 받아 판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변호사가 재판부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항소심에서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도내 모 법률사무소 소속 46살 A 변호사를 증거 위조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의뢰인 김모 씨의 항소심 과정에서 김 씨가 취득한 3억 5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처럼 허위 송금장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정시 모집 마감이 오늘입니다. 도내 대학 대부분은 벌써 모집 정원을 넘긴 가운데 막바지 눈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학별 모집 현황과 주의사항을 송인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정시 원서를 마감한 전주교육대학은 1.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도 2.17대 1, 지난해 2.16대 1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전북대를 포함한 8개 대학은 오늘까지 원서 접수를 계속합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은 모집 인원을 넘겼고 전주대의 전체 경쟁률은 2대 1로 가장 높습니다. 전북대 농어촌 학생 전형이나 기회 균등 전형은 5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섰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로 마감 3시간 전에 발표하는 경쟁률을 고려해야 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경쟁률이 낮다 하여 최종 경쟁률이 낮을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무작정 그때까지의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주요 변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에 비해서 수시 합격 포기율이 크게 줄어 정시 모집 인원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에서 학과별 선발 인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별로 마감 시각이 다른 점도 지원생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대는 오늘 오후 5시에, 전북대와 원광대 등 5개 학교는 오후 6시, 우석대와 한일장신대는 오후 7시까지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임용고시 합격자 발표일인 어제 도교육청 홈페이지가 마비돼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임용고시 1차 합격자 발표일인 어제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홈페이지가 오전 내내 마비돼 수험생들의 항의가 이어졌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민원 처리도 중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임용고시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자가 폭주했기 때문이라며
오후부터는 정상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5군데 도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지만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송 의장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청문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학원 생활이나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학교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주군이 신체 활동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초 실내형 모험 놀이시설인 놀토피아를 개장했습니다. 개장 9달 만에 무려 6만여 명이 이용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놀토피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암벽 등반과 스크린 테니스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25종의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연계해 새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희소성과 선호도 높은 어린이 청소년 위주의 관광시설로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시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섭니다. 남원시는 다양한 농작업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 상생카드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늘리고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촌 생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이 다음 달부터 28 청춘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합니다. 치매 예방 교실은 무주관 내 80개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문 강사진과 함께 음악마을과 기억 지킴이 마을 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순창군 옥천 인재숙이 수도권대학에 3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인재숙과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룬 결과라며 기숙사 증축과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기부천사로 통하는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가 최근 익산시에 저소득 지원 성금 365만 원을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 한 해 매일 10,000원씩을 모아 마련했으며 김 씨는 7년 전인 지난 2012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부안 위도 앞바다에 기름띠가 형성돼 방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해양경찰과 부안군은 위도 벌금해수욕장과 진리 앞바다에 떠내려온 1km가량의 기름띠를 흡착포를 이용해 걷어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기름띠는 지난달 25일 충남 보령 해상에서 자초된 예인선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첫 여성 소방정이 탄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김광수 전주 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승기 소방본부 예방지도팀장, 전미희 소방본부 구급팀장을 소방서장급인 지방소방정에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희 구급팀장은 전북소방본부 창설 이후 첫 여성 소방정이 됐습니다. 축산 악취를 잡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용지 축산시설의 악취를 낮추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 15곳에 축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축산 농가와 행정기관을 연결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악취 발생 상황을 파악하는 체계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00억 원 규모의 육성기금을 마련해 작년보다 0.4% 낮은 2% 이하의 금리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정된 금리는 기존의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520여 개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고창군 성송면 송산마을 주민들께서 13만 8천 원, 전주 운전기사 불자회 회원들께서 20만 원, 완주군 소양면 상리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남원시 주생면 상도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복남면 회룡마을 주민들께서 10만 원, 재행마을 주민들께서 6만 원, 신기마을 주민들께서 23만 원, 고창군 고창읍 모양마을 주민들께서 1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호동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남구마을 주민들께서 32만 원, 익산시 팔봉동 원팔봉 마을 주민들께서 50만 원, 완주군 비봉면 죽산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완주군 비봉면 원수선 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자읍마을 주민들께서 7만 원, 구하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고창군 고창읍 남흥 이마을 주민들께서 3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북한 화가들의 유화 작품이 오늘까지 전주 YB 엔터테인먼트 앤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석향 정의주 작가가 천지자연과 함께하는 길이란 주제로 오늘부터 13일까지 군산 아트센터에서 문인화전을 엽니다. 연석산 미술관이 주변 마을 어르신들의 초상화전을 내일까지 선보입니다. 남원시 춘향 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에서 남원과 옛 인쇄문화특별전이 열립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은 전주 출생인 조기풍 화백이 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33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갖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오늘 호텔 르윈에서 신년 인사회와 함께 제15회 전국경제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신년 할애회가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있습니다. 인문학과 대중문화에 대한 정담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군산 세관 내에서 운영됩니다. 남원 국민민속국악원이 국악교육 프로그램인 틴틴 창극교실 수강생을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1월 3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부 산간 지역은 점차 건조해져 산불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낮 기온 3도, 익산 영하 6도에서 3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9도에서 3도, 진안 영하 8도에서 2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부안이 영하 4도에서 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정읍과 순창, 임실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